자, 세 번째 보시면 우리가 해야 되는 거, 우리는요 에너지를 만들기 위해서 영양소를 먹었어. 그리고 그거를 잘게 부숴서 혈액순환을 통해서 원하는 세포까지 보내줬어. 됐어? 네. 자, 거기에서 우리는 그 세포에서 에너지를 만드는 걸 호흡이라고 해요. 그래서 호흡은 살아가는 게 필요한 에너지를 뭐 하는 거야? 생산하는 거야. 살아가는 데 필요한 에너지 만드는 과정을 호흡이라고 하죠. 절대 오해하지 말아야 되는 거, 우리가 식물할 때도 했지만 숨 쉬는 걸 호흡이라고 하지 않는다. 그래서 살아가는 데 필요한 에너지를 만드는 과정이 호흡인 거지 숨 쉬는 게 호흡이 아니다. 되겠냐? 그러면 이렇게 호흡을 하기 위해서는요 어떤 과정을 해야 됩니까? 라고 하는데 이 호흡이 일어나는 장소가 어디야? 콧구멍이 아니라는 거죠. 그래서 살아가기 위해서 필요한 에너지를 생산하는 게 호흡인데 이 호흡이라고 하는 에너지를 만드는 장소가 온몸의 모든 세포에서 온몸에 살아있는 모든 세포 속에서 저 에너지를 만드는 과정을 한단 말이야. 자, 그럼 그 호흡이 일어나는 과정을 보자. 공식. 호흡은요, 여러분들이 음식을 통해서 먹은 영양소를 부십니다. 누가요? 누가 부셔요? 자, 세포 속으로 영양소를 넣어주잖아요. 세포 속으로 이렇게 영양소를 넣어주면 이 영양소를 부셔서 그 안에 있는 에너지를 까서 써야 되는 거거든요. 그러면 이 영양소를 누가 부셔줍니까? 바로 여러분들이 됐어 호흡할 때 들어갈 산소라는 기체가 영양소를 부셔주는 거예요. 그래서 그 영양소 속에 있는 에너지를 뽑아서 쓰고요. 남은 껍질, 찌꺼기가 바로 노폐물이라고 하는 물과 이산화탄소가 되는 거죠. 됐죠? 그래서 호흡의 과정을 설명해봐. 그러면 영양소를 산소가 부셔서 살아가는 데 필요한 에너지를 만들고 물과 이산화탄소라는 노폐물이 생기는 과정을 호흡이라고 합니다. 이 호흡이 어디서 일어납니까? 모든 살아있는 세포 속에서 하루 종일 합니다. 식물도 동물도. 이런 얘기죠. 이게 호흡이야. 숨 쉬는 게 호흡이 아니고요. 그래서 이러한 호흡은 모든 살아있는 세포 속에서 하루 종일 한다. 그러면 이렇게 영양소는 내가 음식물을 먹고 소화하는 과정에서 세포 속에 넣어줬는데 호흡할 때 꼭 필요하다는 이 산소는요, 네, 따라와야 되겠죠. 가지고 와야 되겠죠. 그래서 호흡을 하기 위해서 산소를 흡수하는 과정을 그냥 호흡이라고 하는 것 뿐이고, 그래서 이 산소를 흡수하는 기관들을 우리가 호흡계라고 불러주는 것 뿐이야. 호흡을 하기 위해서 필요한 산소를 빨아들이는 장소를 우리는 호흡계라고 한다. 그러면 자, 숨 쉴 때 어디부터? 어디로 들어가 산소? 어디로 들어가? 코로요. 밥탱이다. 코로 이씨. 사람 얼굴이 낮지면 이렇게 공기 중에 있는 산소가 코로 들어가잖아. 그래서 산소가 들어가는 길을 뭐라 그러냐? 불러. 기관. 근데 그게 끝에서 둘로 나눠져. 나눠지는 걸 뭐라 그러냐? 기관지. 그 끝에 달려있는 게 뭐냐? 두 개의 배. 알겠습니까? 이거죠. 그래서 호흡을 할 때 필요한 산소를 흡수하는 장소를 우리가 호흡계라고 하는데 호흡계는 코, 기관, 기관지, 폐관 요걸 우리가 호흡계라고 하는 거다. 그래서 호흡하기 위해서 필요한 산소를 빨아들이는 장소를 우리가 호흡계라고 한다. 그 호흡계는 코, 기관, 기관지, 폐로 되어 있다. 자, 그러면 코 속으로 이렇게 산소가 들어오는데요. 문제는 공기가 들어올 때 공기 속에 있는 모두 같이 들어오냐면 세균하고 먼지가 같이 들어오는데 그게 뱃속에 들어가면 우리가 죽거든요. 그래서 그걸 걸러내는 필터 역할을 해줘야 돼요. 그래서 집에서 공기 청정기 쓰는 것처럼 내 몸 자체에 공기 필터가 들어가 있어요. 얘네들이 공기 필터의 역할을 합니다. 공기 속에 있는 먼지와 세균을 걸러내는 역할을 하기 위해서 코 속에 뭐 있게? 코털이 있어요. 코털이 이렇게 먼지와 세균을 1차적으로 걸러내는 역할을 합니다. 이게 필터예요. 그래서 코털 막 빼면 안 된다고요. 그래서 먼지와 세균이 모여있는 게 코딱지라고 부르는 그건데요.
그러면 이 먼지와 세균이 잘 걸러지게 하기 위해서 코털은 뭐에? 찐득찐득 콧물로 둘러싸여 있어야 돼요. 됐어? 그래야 잘 걸러지죠. 그래서 코털과 점액질의 물질이 먼지와 세균을 걸러내는 역할을 한단 말이야. 자, 근데 그게 코에만 있는 게 아니고요. 기관지에 다 있어요. 근데 코에 있는 털만 코털이라고 부르는 거고 기관지에도 털이 있는데 그건 코털이라고 안 부른대요. 그건 상모라고 부르는 거예요. 됐어? 그래서 얘네들은요. 우리 몸에 공기가 들어갈 때요. 공기 속에 있는 먼지와 세균을 걸러내주는 필터 역할을 하거든요. 그래서 길게 만든 거예요. 많이 잘 걸러내라고. 알겠어? 그래서 얘네들은 먼지와 세균을 걸러내는 역할을 하고요. 그 다음에 여기 부수적인 역할도 있어요. 점액질의 물질이 물로 되어 있기 때문에 공기가 들어가면서 습도 조절해줘요. 우리가 겨울철에 너무 건조해서 코피도 나는 경우도 있거든요. 그래서 뱃속에 들어가는 공기들의 습도를 조절해주기 위해서 점액질의 물질이 있고요. 그리고 긴 길을 지나가면서 겨울철에 찬바람이 들어가도 들어가는 와중에 체온에 가까운 온도를 높여줍니다. 그래서 공기의 온도, 습도 조절까지도 같이 합니다. 온도, 습도 조절의 역할도 같이 하는 이런 역할을 하는 거야. 호흡기가. 그래서 이렇게 되어 있다. 그래서 코, 기관지는 1차적으로 먼지와 세균을 걸러내는 필터의 역할을 한다. 그래서 긴 거다. 그러면서 습도와 체온에 가까운 정도로 공기의 온도를 높여주는 역할도 하더라. 되겠어? 자, 이런 역할을 하는 이러한 그 호흡계 중에서 가장 중요한 건 뭐니 해도 폐죠. 내 몸에 이 폐가 두 개가 있거든요. 좌우에 폐가 두 개가 있잖아요. 숨 쉴 때. 됐어? 자, 근데 내가 숨을 들이쉬면 폐가 커지죠. 내쉬면 폐가 작아지죠. 되겠어? 그래서 내가 들이쉬는 숨을 들숨이라고 하고요. 내쉬는 숨을 날숨이라고 한국말로는 하고요. 이걸 한자로는 뭐라 그러냐면 들이쉬는 숨이라고 흡기, 내쉬는 숨을 호기 이런단 말이야. 그래서 첫 글자 따서 호흡 이렇게 되는 거야. 그래서 들이쉬고 내쉰다는 뜻이야. 그래서 들숨과 날숨이 있는데 너네가 자 숨을 들이쉴 때요. 너네 알죠? 공기의 80%는 뭐다? 질소예요. 그러니 우리가 숨을 들이쉴 때요. 성분 중에서 질소가 전체 공기의 80%를 차지해서 들어가고요. 산소는요. 대략 한 20%를 차지한다. 이 정도 기억하면 돼요. 정확하게는 뭐 17점 몇 프로인데 그냥 80대 20 이 정도의 비중이다 생각하면 돼요. 그럼 들이셨어. 들이신 다음에 필요한 산소를 빨아들이고 나머지 내보낼 거죠. 그럼 날숨일 때 질소 몇 프로 나올까요? 질소 그대로 80%. 질소는 우리 몸에서 흡수되지 않습니다. 들어간 거 그대로 뱉어집니다. 됐죠? 그래서 질소의 양은 절대로 변하는 게 아니고요. 산소는 네, 산소는 대략 10에서 15% 정도 나오니까 우리 몸에서 한 5% 흡수했다. 내쉬는 숨에도 산소 더럽게 많다. 알겠습니까? 이렇게 돼요. 그러면 산소를 이렇게 흡수하고 15%가 나오면 합쳐봤자 100이 안 되잖아. 나머지 5% 뭐예요? 날숨일 때 이산화탄소가 나머지 5%를 차지하죠. 이렇게 돼요. 그래서 산소를 들이마시고 이산화탄소를 내보내는 가스 교환을 한단 말이죠. 그래서 이렇게 하기 위해서는 폐가 커졌다 작아졌다 커졌다 작아졌다 해야 되는데 폐는 절대로 스스로 움직이지 못합니다. 심장은요. 사람들 수술할 때 밖으로 뜯어서 놓으면 심장은 툭툭툭 움직여요. 근데 폐는 뜯는 순간 가만히 있습니다. 퍼져 있어요. 왜? 폐는요. 심장처럼 근육으로 되어 있지 않아 스스로 움직일 수 없습니다. 알겠어요? 폐는 근육으로 되어 있는 게 아니라서요. 절대로 스스로 운동하지 않습니다. 그러면 스스로 움직일 수 없는데 어떻게 폐가 커졌다 작아졌다 합니까? 그건 폐를 둘러싸고 있는 뼈다귀들이 폐의 커지고 작아지는 운동을 도와주는 역할을 해서 이 뼈다귀가 없으면 우린 죽습니다. 그래서 이 뼈 속에 폐가 이렇게 들어가 있다 생각하면 돼요. 이 뼈는 옆에서 본 여기가 척추. 그래서 이게 여기에 있는 이게 뭡니까? 여러분 학교에서 갈비뼈라고 했습니까? 아니면 가슴뼈라고 했습니까? 아니면 늑골이라고 했습니까? 다 똑같은 건데. 그래서 다 똑같은 말이야. 너네 학교에서 뭐라고 했어? 갈비뼈요. 그 다음에 얘가 뭐냐면
이 전체 가슴통을 흉강, 가슴 흉자, 공강 감자 써서 흉강 이렇게 부른단 말이죠. 자, 그러면 우리가 들숨일 때요. 됐죠? 들숨일 때 폐가 커져야 되는 거 아니야? 그래서 공기가 들어가는 거 아니야? 됐어? 그럼 폐가 스스로 커지지 않으니까 폐를 크게 하기 위해서요. 공간을 넓혀야죠. 공간을 넓히려면 갈비뼈 뭐 해야 되겠니? 올라가. 횡격막 뭐 하겠니? 내려가. 그래서 흉곽을 크게 하면 부피가 커지죠? 그럼 폐를 누르는 압력이 작아져서 폐가 커지면서 밖에 있는 공기가 안으로 들어오는 거예요. 이게 들숨이거든요. 그래서 들숨일 때는요. 갈비뼈라고 하는 위에 있는 뼈다귀가 올라갑니다. 얘가 올라가고요. 그 밑에 있는 뼈다귀인 횡격막을 내려갑니다. 그래서 전체 가슴통의 크기인 흉곽이 커지는 팽창이 일어납니다. 근데 중학교 1학년 때 배웠어요. 부피가 커지면 압력은 작아진다고요. 그래서 흉곽이 커지면서 그 안에서 폐를 누르는 압력이 작아집니다. 그래서 네, 그 흉곽 안에 압력은 낮아진다고요. 그래서 결국은 폐 크기가 커집니다. 그래서 그 속으로 공기가 딸려 들어갑니다. 이게 들숨이에요. 날숨은 거꾸로라서 아까처럼 외우지 않습니다. 외우면 헷갈립니다. 됐죠? 들숨만 외우세요. 날숨은 거꾸로라서 안 가르칩니다. 자, 들숨일 때는 폐를 크게 하기 위해서 폐가 들어가 있는 공간을 크게 한다. 그래서 위에 있는 갈비뼈 올라가고 횡격막 내려가. 전체 흉곽을 크게 하면 부피가 커지니까 흉곽 안에 압력이 낮아져. 폐가 커진다. 그래서 공기가 안 들어갑니다. 알겠습니까? 이렇게 됩니다. 자, 이렇게 우리 몸에 있는 폐는 스스로 움직일 수 없어. 주변에 있는 뼈다귀들이 움직이면 그 안에 있는 부피와 압력이 변해서 폐가 커졌다 작아졌다 하는데 이걸 실험한 그림이 여러분 중학교 교과서에 있죠. 이렇게 유리관이 있다. 그 유리관 안에 빨대를 이용해서 고무풍선을 이렇게 넣고요. 빨대를 이용해서 이렇게 고무풍선을 넣고요. 그리고 여기에 고무막으로 이렇게 둘러싸 있는 그림을 찾아보시면 모든 교과서에 있습니다. 이때 이 고무막에 해당되는 얘가 바로 횡격막의 역할을 하는 거고요. 이 실험 장치에는 갈비뼈는 없습니다. 움직일 수 있는. 자, 그랬을 때 내가 고무막을 아래로 확 내렸다. 그게 바로 횡격막이 밑으로 내려오는 들숨이다. 이 고무막을 밑으로 내리면 풍선이 커지면서 밖에 있는 공기가 들어온다. 그랬다가 고무막을 올리면 날숨이다. 이때 폐가 이 풍선이 작아지면서 공기가 나간다. 알겠어? 그래서 호흡하는 원리를 고무막을 내렸다 올렸다 내렸다 올렸다 하면서 풍선이 커졌다 작아졌다 하는 걸 통해서 아, 이런 식으로 우리 몸에 있는 폐가 움직이는 거구나. 근육이 아니라서 스스로 움직일 수 없는데도 불구하고 폐가 커졌다 작아졌다 하는 게 이 주변에 있는 갈비뼈와 횡격막이라는 두 개의 뼈다귀의 움직임 때문이다 라고 하는 거 기억해 두시면 되겠죠. 됐죠? 자, 이렇게 폐가 움직이면서요 기체를 빨아들이는데 이 폐는요 사실은 폐를 만져보면요 폐가 그냥 피부거든요. 피부는 누가 이렇게 잡아당겨주지 않으면 늘어나지 않는다고요. 근육이 아니라서. 근데 저 폐가 피부로 되어 있는데 만지면 이렇게 매끄럽지 않습니다. 저 새끼가 포도송이처럼 울퉁불퉁하게 생겼어요. 됐죠? 폐는요 포도송이처럼 울퉁불퉁하게 이렇게 되어 있어요. 이렇게 되어 있어. 폐를 구성하는 세포들이 포도송이처럼 모여있다. 그 폐를 구성하는 세포를 줄임말로 뭐라 그럴까요? 폐를 구성하는 세포가 폐포라고 합니다. 그래서 폐는 폐포라고 하는 걸로 구성되어 있어. 그래서 울퉁불퉁해요. 되겠죠? 그럼 폐가 그냥 매끄러운 피부가 아니고 폐포로 되어 있어 울퉁불퉁해서 밖에서 보면 막 엄청나게 포도송이가 달린 것처럼 보여요. 자, 폐포로 구성되어 있으면 좋은 점이 있을까? 있어요. 폐포로 되어 있으면 그래서 얘가 매끄럽지 않고 울퉁불퉁한 폐포로 되어 있으면 기체를 받아들일 수 있는 표면적이 넓어진대요. 마치 소장의 융털처럼. 알겠어? 그래서 폐포로 되어 있어 좋은 점은 표면적을 뭐한다? 넓힌다. 그래서 우리 몸에 있는 구조 중에 표면적을 넓히는 역할을 하는 구조 두 개를 다 배웠습니다. 소장의 융털과 폐포입니다. 되겠어? 그래서 가스 교환을 효과적으로
내 가스 교환의 효율성을 높이는 겁니다. 이러려고 페퍼로 되어 있다라는 겁니다. 되겠냐? 자, 그러면 이런 식으로 해서 우리가 숨을 들이쉬고 내쉬면서 기체 교환을 한다고 쳐. 그랬을 때 우리 호흡을요. 이렇게 페퍼로부터 산소를 받아들이는 게 페퍼를 둘러싸고 있는 모세혈관이고 거기서 산소 가져다가 됐어. 온몸에 있는 결국은 조직세포한테 산소를 갖다 준다. 이게 결론인 거잖아요. 페퍼는 페퍼에서 산소를 받아서 온몸에 있는 조직세포한테 산소를 갖다 주고 무슨 이산화탄소를 받아오잖아요. 자, 그 중에서요. 자, 산소는요. 공기 중에서 폐로 들어왔다가 혈관으로 갑니다. 이게 산소예요. 그러면 혈관 타고 가서 조직세포한테 들어갑니다. 이게 산소예요. 그러면 에너지를 만들겠죠. 그리고 나면 이산화탄소라고 하는 더러운 기체가 생긴단 말이죠. 그 이산화탄소를 조직세포가 혈액한테 버립니다. 그러면 이산화탄소를 가져다가 폐한테 혈액이 다시 버려줘. 그래서 학교 시험 문제에 보게요. 이거 기억, 이거 기억. 기억과 니은의 기체에 대해서 바로 설명한 거 찾아라. 알겠습니까? 요거예요. 그쵸? 자, 그랬을 때 그럼 우리 몸에서 실제로 이렇게 기체 교환, 그걸 우리가 가스 교환이라고 하는데 기체 교환 몇 번 해야 에너지 만들 수 있어? 2번 해야죠. 기체 교환을 2번 해야 에너지를 만들 수가 있는데 기체 교환 그 중에서 여기서 한 번, 여기서 한 번 맞습니까? 그 중에서요. 자, 조직세포보다 페퍼 쪽이 우리 몸의 바깥쪽이라서 페퍼에서의 가스 교환을 우리가 왜 호흡이라고 불러준대요. 조직세포 몸 속에서 일어나는 가스 교환을 반대말로 내 호흡 이렇게 하겠죠. 그죠? 그 중에서요. 모세혈관은요. 페퍼에서 받은 산소를 모세혈관으로 갖다 주는 거예요. 내 호흡은 모세혈관이 받은 기체를 조직세포한테 주는 거죠. 그래서 그냥 한 판에 가면 요만큼이 외호흡이라고. 페퍼와 모세혈관 사이의 가스 교환이 외호흡이라고. 됐어. 그 다음에 요만큼이 내호흡이라고. 모세혈관과 조직세포 사이의 가스 교환. 되겠어. 이렇게 나누시면 되고요. 그 중에서요. 우리 몸 속으로 들어가는 이 기체가 바로 산소라는 기체예요. 거꾸로 밖으로 이렇게 나오는 기체가 이산화탄소라는 기체겠죠. 되겠냐? 화살표 방향 보면 산소와 이산화탄소 구별할 수 있어야 돼. 되겠지? 그러면 선생님 어떻게 산소는 이렇게 조직세포 쪽으로만 갑니까? 어떻게 이산화탄소가 저절로 밖으로 나옵니까? 그거는요. 선생님이 향수를 뿌리면 향수 냄새가 온 교실 방 안에 퍼지죠. 무슨 현상? 무슨 현상? 확산 현상. 모든 기체는요. 그 기체가 많은 쪽에서 적은 쪽으로 퍼져 나가려는 확산 현상이 일어나는데 그 확산 현상이 바로 가스 교환의 원리입니다. 가스 교환의 원리가 바로 확산 현상이라고요. 그러면 이걸 통해서 우리가 알 수 있는 게 뭐냐면 그럼 선생님 산소가 많은 쪽에서 적은 쪽으로 퍼져나갔잖아. 제일 많은 쪽이 어딜까요? 체중. 어디가 제일 산소의 농도가 높을까? 페퍼죠. 여기서 이렇게 가고 있으니까. 됐어. 그래서 산소의 농도가 제일 높은 쪽이 페퍼고요. 그 다음이 모세혈관이고요. 그 다음이 조직세포고요. 그럼 거꾸로 이산화탄소의 농도가 제일 높은 곳이 어디입니까? 이산화탄소는 이렇게 가죠. 거꾸로예요. 이산화탄소는 조직세포에서의 농도가 제일 높고 그 다음 모세혈관으로 그 다음이 이렇게 돼요. 자, 그래서 가스 교환은 많은 쪽에서 적은 쪽으로 퍼져나가는 확산 현상이고요. 그 확산 현상에 의해서 산소와 이산화탄소가 퍼져나갔던 거고 이렇게 방향을 보면 산소, 이산화탄소 안 써있어도 누가 산소고 누가 이산화탄소인지 알아야 합니다. 이러한 가스 교환. 그러면 이 가스 교환을 통해서 결국은 조직세포가 산소 받았네? 그러면 이 바로 조직세포가 바로 뭐한다? 진짜 호흡한다. 진짜 호흡. 이 조직세포가요. 혈액을 통해서 결국은 영양소도 받고 산소도 받아서 살아가는 데 필요한 에너지가 없는 이게 진짜 호흡. 이걸 우리는 그냥 호흡이랑 헷갈릴 수 있어서
이 진짜 호흡을 세포호흡이라고 따로 부르기도 해. 따로 부르기도 해. 알겠어? 그래서 호흡은요, 세포 속에서 일어나는 거다. 호흡은 영양소를 산소가 부셔서 살아가는 데 필요한 에너지를 얻는 과정을 호흡이라고 하는데, 이 호흡을 하기 위해서 필요한 산소를 빨아들이는 장소를 호흡계라고 한다. 그 호흡계는 먼지와 세균을 걸러내는 필터 역할도 하고요. 이 호흡계에서 폐는 폐포로 되어 있어서 가스교환을 효율적으로 하기 위한 표면적으로 넓히는 역할을 하고요. 폐는 근육이 아니라서 스스로 움직일 수 없어 늑골과 횡격막이 운동하면서 가스교환을 할 수 있게끔 하는데, 가스교환은 외호흡과 내호흡 두 개로 나눕니다. 그 중에서 기체는 무조건 많은 쪽에서 적은 쪽으로 퍼져나가는 거다. 알겠습니까? 이게 바로 호흡이다. 되겠냐? 그러면 이때 에너지를 내는 이 영양소가 뭘까요? 이게 바로 배설입니다. 여기까지 호흡이야. 너네가 가지고 있는 16페이지, 17페이지에 있는 얘기들을 한 거예요. 그럼 이제 오늘 할 마지막 내용 할까요? 18페이지. 15분밖에 없습니다. 15분 안에 선생님 배설을 해보도록 하죠. 알아듣겠지? 양은 많지만 수업할 때 못 알아들으면 혹시 얘기하세요. 그래서 복습을 할 테니까 못 알아들으면 얘기하시고, 말이 선생님이 너무 빨라요 라고 하면 좀 천천히 할게요. 자, 선생님이 그때마다 얘기해 주시면 되고요. 자, 선생님하고 배설을 합시다. 자, 그러면 5단원의 마지막 우리 네 번째 배설이라는 게 있는데, 배설은 노폐물을 버리는 거죠? 맞아요. 근데 노폐물 언제 생겨요? 이때 생겼죠. 이게 노폐물이에요. 이거 버리는 게 배설이에요. 이때가 언젠데요? 정확하게 알아보세요. 배설은 호흡 시 발생 노폐물 몸 밖으로 배출하는 거. 호흡할 때 생긴 노폐물을 몸 밖으로 배출하는 과정을 우리가 배설이라고 해요. 호흡할 때 생긴 노폐물이어야 돼요. 호흡할 때 생긴 노폐물을 몸 밖으로 버리는 걸 우리가 배설이라고 하고요. 그래서 만들어진 물질을 배설물이라고 하잖아요. 그 배설물에는 세 가지가 있어요. 세 가지가 있습니다. 호흡할 때 생긴 노폐물이 물과 이산화탄소, 얘네들을 버리는, 그래서 배설물에는 세 가지가 있는데, 그 중에 제일 유명한 게 뭐겠습니까? 바로 오줌이죠. 오줌. 그리고 두 번째가 뭐겠습니까? 땀이죠. 그 다음에 세 번째가 뭐겠습니까? 여러분들 아무리 봐도 이산화탄소는 오줌으로도 땀으로도 안 나오죠. 이산화탄소는 언제 나갑니까? 날수. 요 세 가지가 배설 과정이야. 이 세 가지가 배설이야. 오줌, 땀, 날수. 자, 꼬맹아, 날수구는 뭐 나가? 빨리 얘기해. 시간 없어. 날수구는 뭐 나가? 이산화탄소만 나가니까 이거 하나 더 나간다? 뭐? 물도 너네 숨 쉴 때 하면 여기 축축해지죠. 네, 그래서 이산화탄소와 수증기가 같이 나와요. 알겠습니까? 네. 자, 그래서 날수면은 이산화탄소와 수증기 같이 나가고요. 그리고 땀하고 오줌에 물과 또 다른 노폐물이 같이 나가죠. 자, 그러면 이렇게 호흡할 때 생긴 노폐물을 몸 밖으로 버리는 게 배설인데, 호흡의 목적은 에너지 만드는 거 아니야? 그러니까 이제 생각 다시 해. 에너지를 만들 수 있는 이 영양소가 누구냐? 이제 얘기해. 에너지 만드는 게 누구야? 탄단지. 그러니까 그 탄단지가 분해되면서 생긴 노폐물들이 배설물이 되는 거야. 알겠어? 그러니까 이 영양소는 탄수화물, 단백질, 지방을 얘기하는 거겠죠. 얘네들이 분해되면서 에너지를 생산하고, 그리고 남은 찌꺼기가 물과 이산화탄소인데, 왜요? 라고 하면 우리가 알고 있는 이 에너지를 만드는 영양소는 탄수화물, 단백질, 지방인데, 아까 얘기했죠. 얘네들이 에너지를 만들 수 있는 이유가 뭐라고요? 에너지를 만들 수 있는 이유가 뭐라고요? 빨리 기억해. 탄수화물, 단백질, 지방의 에너지를 만들 수 있는 건 탄소, 수소, 산소라는 원소로 구성되어 있기 때문이다. 맞습니까? 탄소, 수소, 산소라는 원소로 구성되어 있기 때문에 에너지를 만드는데, 이 세 가지 원소가 만들 수 있는 노폐물이 뭐냐? 이렇게 만나요.
그래서 이산화탄소라는 노폐물이 생긴 거고요. 이렇게 만나요. 그래서 물이라는 노폐물이 생긴 겁니다. 그래서 호흡할 때 생기는 노폐물이요. 바로 물과 이산화탄소라는 게 바로 탄소, 수소, 산소라고 하는 이 에너지를 만드는 세 개의 원소가 만든 노폐물인데 문제 있죠. 단백질이요. 단백질은 초라는 원소 말고요. 하나 더 있다 그랬죠. 뭐? N, 질소 있다 그랬죠. 그래서 단백질은 이 질소 때문에 하나의 노폐물이 더 만들어진다. 단백질 먹을 때만. 바로 이 질소가 수소와 결합해요. 그럼 너네가 중학교 2학년 1학기 때 외운 뭔가 분자가 만들어져. 얘기해봐. 네, NH4. 암모니아예요. 얘는 단백질을 먹을 때만 생기는 노폐물이라 공통된 노폐물에 안 쓴 것뿐입니다. 되겠죠? 그래서 이렇게 호흡할 때 생긴 노폐물을 몸 밖으로 버리는 건데 호흡할 때 생기는 노폐물은 공통된 노폐물 하고요. 3대 영양소를 먹을 때 생기는 공통된 노폐물 하고요. 단백질을 먹을 때만 생기는 노폐물로 나눌 수가 있다. 그 중에서 3대 영양소를 먹었을 때 생기는 공통된 노폐물이 바로 물과 이산화탄소고요. 단백질을 먹을 때만 생기는 노폐물이 바로 암모니아인데 암모니아는 그냥 버리면 경찰한테 잡혀가요. 왜? 얘는 독가스예요. 수능에서 이거 뱉어내면 주변 애들 다 뒤져. 그럼 뱉지 말고 가지고 있어야지. 그럼 자살이야. 지가 뒤져. 그럼 어떡할 거야? 어떡할 거야? 얘는 생기자마자 일단 해독을 먼저 하자. 해독을 해야죠. 어디서요? 네 몸에서요. 그럼 네 몸에서 해독 기관이 뭐냐? 간. 그래서 암모니아는 만들어지자마자 해독 기관이 간으로 가서 암모니아를 해독하죠. 독성이 없는 물질로 변화시킨다고. 걔가 누구야? 네, 그게 바로 물질입니다. 됐어? 그래서 단백질을 먹을 때만 암모니아가 생기는데요. 이 암모니아는 독성이 강하기 때문에 만들어지자마자 우리 몸에서 간으로 보내서 해독합니다. 요소라는 물질. 그래서 우리는 실제로 오줌과 땀에서 나오는 건 암모니아가 아니고 요소가 나와야죠. 암모니아 나오면 뒤집니다. 알겠습니까? 이렇게 돼서 노폐물을 버릴 건데 이러한 노폐물을 버리는 그죠? 노폐물에 해당되는 물과 그 오줌과 땀 됐어? 이거 어디서 만들어요? 당연히 땀은 땀샘에서 만들고요. 오줌은 어디서 만들어? 땀은 땀샘에서 만들고 오줌은 어디서 만들게? 말해봐! 오줌 어디서 만들어? 어디서 만들어? 됐어? 콩팥에서 만들어요. 그 중에서 실제로 노폐물을 버리는 배설작용을 완벽하게 하는 게 바로 오줌이잖아요. 그래서 우리가 오줌에 대해서 배우자. 오줌을 만드는 콩팥에 대해서 배우자. 이 얘기예요. 그게 오늘의 마지막입니다. 그래서 배설기관 중에서 여러분이 콩팥의 구조에 대해서 배워야 돼요. 그래서 다시 말해서 오줌을 만드는 거죠. 오줌의 생성 과정을 배우는 건데 오줌을 만드는 곳이 콩팥이에요. 이름이 콩팥인 이유가 콩이나 팥 모양으로 생겼다는 거예요. 이 콩팥이 이렇게 양쪽에 하나씩 두 개가 달려있어요. 여기 있어요. 여기. 이게 콩팥이래요. 콩이나 팥 모양으로 생겼다고 콩팥이라고 한답니다. 그래서 두 개의 콩팥에서 이렇게 혈액을 타고 노폐물이 오면 여기서 노폐물을 걸러서 노폐물만 여기 있고 혈액은 그냥 보내는 거고 노폐물이 이렇게 와서 노폐물을 담아주는 주머니가 있죠. 이게 뭘까요? 이게 방광은 오줌을 적당량은 쌓일 때까지 모았다가 오줌이 나가는 길을 우리가 호출구라고 하는 요소죠. 그래서 여기로 나가는 거야. 그러면 선생님 콩팥과 방광을 연결하는 얘는 뭐라 그래요? 얘는 이름이 쉬워요. 오줌이 지나가는 길이라서 오줌관. 그죠? 그래서 이렇게 콩팥, 오줌관, 방광, 요도 이 네 개를 배설기관계 이렇게 부르는 거예요. 배설기관계. 알겠습니까? 그 중에서 오줌을 만드는 건 콩팥이기 때문에 얘가 주인공이에요. 얘가 주인공이라고 합니다. 됐어? 자, 콩팥이 주인공이라서 여러분이 보셔야 되는 게 콩팥 구조예요. 이거 보셔야 되는데 콩팥은요 마치 사과같이 껍질 부분을 콩팥 겉질 그래요.
그리고 그 안에 우리가 먹는 사과의 과육 부분을 콩팥 속질이에요. 그리고 사과의 그 씨 있는 부분에 해당되는 걸 콩팥 깔때기 이렇게 얘기해요. 앞에다 콩팥이라는 걸 붙여야 돼요. 콩팥 껍질, 콩팥 속질, 콩팥 깔때기 이렇게 얘기한다고요. 깊이에 따라서. 자, 이렇게 나누는데 이 콩팥 겉질부터 깔때기까지 잘라서 보면 됐죠? 구조를 보면 일단은 콩팥을 향해서 노폐물을 가지고 오는 커다란 혈관이 있겠죠. 콩팥 동맥 이렇게 불러요. 그게 콩팥 가까이 오면 갑자기 모세혈관으로 바뀌면서 엄청 얇아집니다. 모세혈관으로 바뀌어요. 그 모세혈관으로 갑자기 바뀌어서 얇아지면서 얘가 콩팥 안으로 들어오면 됐죠? 여기에 깔때기 모양으로 이렇게 생긴 애가 있는데 똥꼬가 뚫려 있어요. 자, 근데 생각해봐요. 엄청나게 많은 혈액이 오다가 갑자기 혈관이 얇아지면 서로 빨리 지나갈 생각으로 밀겠죠? 여기에 오면서 갑자기 혈압이 높아집니다. 혈압이 높아지니까 피들이 서로 막 누르고 밀어요. 그래서 여기서 엄청난 혈압을 받아서 누르면 구멍이 뚫려 있으니까 이 구멍보다 더 작은 물질들이 밑으로 뚜두두둑 떨어지는 여과작용이 일어납니다. 그래서 자, 이때 여과가 일어나는 이 윗부분을 우리가 뭐라고 하냐면 사구체라고 하고요. 사구체에서 여과된 물질을 담고 있는 주머니, 이 주머니를 발견한 과학자 이름이 보먼이라 보먼 주머니 이렇게 얘기한다고요. 그래서 사구체에서 보먼 주머니로 혈압이 높으니까 돼서 눌리는데 눌리면서 다 떨어지는 게 아니고 이 구멍보다 작은 물질들만 여과되고요. 이 구멍보다 큰 애들은 여과가 안 돼서 그냥 지나갑니다. 자, 그러면 이 구멍보다 작은 애들이 뭐야? 바로 영양소의 크기로 부숴놓은 바로 누구니? 물, 무기염류, 비타민, 그 다음에 버려야 되는 요소, 근데 흡수가 덜 된 아미노산, 포도당, 알겠어? 지방산과 모노그리세리드 이런 애들 다 떨어져. 다 떨어져. 근데 절대로 여과되지 않는 게 뭐겠니? 이거보다 더 큰 바로 혈구. 적혈구, 백혈구 하나도 안 떨어져. 그냥 가지. 그 다음에 소화가 덜 된 영양소, 엿당, 녹말, 단백질, 지방 이렇게 이 구멍이 세포보다 작거든요. 그래서 세포 속에 들어갈 수 없는 이런 커다란 입자들도 여과되지 않고 다 지나가요. 되겠어? 그래서 지나가면 그 지나가는 애들이 이렇게 와요. 자, 옵니다. 자, 이렇게 오고요. 그 다음에 여기서 여과된 물질들이 어느 정도 여과되면 넘쳐 흐르겠죠. 넘쳐 흐릅니다. 넘쳐 흐르면 여기서 여과된 물질들, 여과되지 않은 물질들을 가지고 오는 여기가 바로 얘가 만든 모세혈관이죠. 모세혈관 이렇게 둘러싸여 있어요. 그리고 여과된 액체가 지나가는 여기가 엄청 더럽게 모세혈관보다도 가늘잖아요. 모세혈관보다도 가늘잖아요. 그래서 간을 세자, 오줌 요자, 오줌이 지나가는 가는 관이다. 세뇨관 이렇게 불러요. 오줌이 지나가는 얇은 관, 세뇨관이라고 불러요. 그래서 여과가 된 물질들이 세뇨관으로 지나가면서 세뇨관과 모세혈관에서 검사합니다. 이 새끼 버려도 돼? 이거 검사해요. 그래서 만약에 요소 같은 거 너 버려도 돼? 통과? 근데 만약에 아미노산이나 포도당은 절대 버리면 안 됩니다. 됐죠? 그래서 너는 버리면 안 돼! 넌 다시 들어와! 그래서 세뇨관에서 모세혈관으로 다시 빨려 들어갑니다. 이걸 제흡수. 이름에서 제흡수. 됐어. 그러면 선생님, 포도당과 아미노산은 100% 제흡수 해요. 그러면 나머지 물, 무기염류, 비타민, 지방산 이것도 필요하잖아요. 이건 선택적 제흡수예요. 필요하면 빨아들이고 아니면 그냥 버려요. 알겠습니까? 이렇게 돼요. 그래서 100% 제흡수해야 되는 건 아미노산과 포도당입니다. 그걸 뺀 나머지는 선택적 제흡수한다. 그리고 자, 지나가는 물질 검사 받았으니까 남아있는 물질도 여기 노폐물 없어? 검사해야죠. 세뇨관 안에 있는 물질 중에 버려야 되는 물질이 있으면 다시 세뇨관 쪽으로 버립니다. 이건 분비라고 합니다. 하지만 요소는 100% 분비되지는 않아요. 일부는 그냥 혈액 속에 떠다닙니다. 알겠습니까? 이렇게 된다. 그래서 제흡수와 재분비를 지나는 순간, 걸치는 순간 완벽한 오줌이 돼요. 됐어? 완벽한 오줌이 됩니다. 아직 여기 있는 애는 완벽한 오줌이 아니죠. 얘네들을 그래서 오줌이 있고 원흉으로
모세혈관을 지나가는 순간 완벽한 오줌이 됐어. 얘네들이 이렇게 나가겠죠? 자, 근데 보면 잘 봐라. 요만큼이 콩팥이었어. 이게 콩팥이야. 이게 콩팥이야. 그 중에서 요만큼이 콩팥 겉질에 있는 아이야. 사구체와 보문주머니가. 됐어? 그래서 콩팥 겉질에는요, 사구체와 보문주머니 사이에서 뭐가 일어나냐면 여과작용이 일어나는 곳이야. 됐어? 그 다음에 콩팥 속질이 여기입니다. 여기가 콩팥 속질입니다. 됐어? 그래서 콩팥 속질은 생육관과 모세 혈관 사이에서의 물질도 세뇨관에서 모세혈관으로 가는 걸 제흡수. 자, 모세혈관에서 세뇨관으로 오는 거 분비. 그래서 콩팥 속질에서는요, 바로 제흡수 분비 과정이 일어난다. 그래서 100% 오줌을 만든다. 됐어? 그 다음에 여기가 콩팥 깔때기입니다. 여기가 콩팥 깔때기로 오줌을 잠깐 모았다가 내보내는 얘네들은 식합관에 다르게 요만큼을 우리가 콩팥이라고 부르는 거죠. 됐죠? 그래서 콩팥에서 이런 일을 해서 얘가 오줌관을 통해서 방광에 오줌이 모였다가 밖으로 나가는 이게 오줌의 경로인데 그 중에서요. 그러면 콩팥이 이렇게 오줌을 잘 걸러낼 수 있는 의미가 폐를 구성하는 기본 단위가 뭐라고요? 폐포. 콩팥을 구성하는 기본 단위는 뭐니? 이게 바로 사구체와 보문주머니와 세뇨관 이거 세 개를 합해서 부르는 겁니다. 사구체, 보문주머니, 세뇨관. 사구체, 보문주머니, 세뇨관 요거 세 개를 합해서 콩팥을 구성하는 기본 단위 이걸 우리가 되겠습니까? 콩팥을 구성하는 기본 단위가 바로 네프론이다. 절묘하네요. 6시입니다. 끝났습니다. 쉼없이 달리니까 한 단원이 되긴 하네요. 자, 그래서 이런 식으로 우리 몸에 노폐물이 배출되기까지의 과정 이해했어? 이렇게 된다고 되는구나. 그죠? 그래서 오늘도요 5단원 본책 서술형 빼고 풀고요 5투 부교재 서술형 빼고 풀고요 그 다음에 예은이는 다음 주에 너 5회견 맞지? 다음 주에 3단원도 가져와 검사 알겠냐?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고생하셨습니다. 그리고 다음 주에 5단원 테스트 보겠습니다.